자, 오늘은 이제 교재 16페이지. 예전에 몇 주 전에 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우리 테스트지에서 봤었던 시 있었잖아. 시와 관련된 해석을 할 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일단 접근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온 거야. 그러면서 부제로 뇌피셜로 단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를 보다 보면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 자체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내용에도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내 식대로 그냥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해석도 잘못해 문제도 틀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일단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보되 긍정에서 구체적인 것, 부정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라. 또는 선지를 읽다가도 파악이 가능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야.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업을 할 건데, 자 봐봐. 바로 연습으로 들어가 버리면 16페이지를 보면 두 개의 시가 나와 있어. 하나는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와 또 하나는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이라는 두 개의 시가 나와 있어. 그리고 두 개의 시는 너희들 알고 있니? 본 적 있니? 둘 중에 하나는? 뭘? 사령. 둘 다 본 적 있어? 뭐가?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이? 사령이 뭐라고? 여기가? 아 그래? 그래? 언제? 아 그랬어? 1학기 대진고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게 2000년 그러니까 20학년도 아니 21학년도구나 21학년도 고3 평가원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구성이 그대로 아마 시험범위였었나 보네. 그러면 알고 있겠네. 아니 내신 공부했으면 이 두 개씩 다 알고 있겠네. 그치? 알고 있으니까 뭐 다시 풀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테스트를 보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겠네. 열심히 아주 노력해서 공부했을 테니까 다음 주 기대할게. 자 봐봐. 이 두 개의 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시를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지문의 맨 앞쪽엔 다음 시를 읽고 대상이나 상황 또는 화자의 행동이나 생각이 보편적인 긍정의 이미지를 가졌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보편적인 부정의 이미지를 가졌다면 세모 표시라는 후에 무릎에 답하시고 이렇게 나와있지. 내가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제발 시를 해석할 때 주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주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에 내가 부대로 써놓은 것처럼 뇌피셜로 생각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규칙은 있어요. 일단 보편적인 판단의 원칙, 규칙은 존재한다고.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나랑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보편적인 거란 얘기잖아. 그냥 나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단어가 갖는 이미지가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야. 땅!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미지 어때? 일반적으로 왜 대답을 못해?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 저는 세상에서 똥이 제일 좋아요. 이런 애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대체적으로 완전히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인 거잖아, 똥을. 근데 어떤 애가 A라는 애가 있어. 송종이라는 애가 있어. 이 애가 어렸을 적에 엄청 아팠는데 똥을 먹고 완쾌했어. 그래서 똥을 너무 좋아해. 똥 향기도 너무 좋아하고 똥만 보면 미칠 것 같아. 막 그래. 그런 애가 똥이라는 시험가 나오니까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송종이라는 이 아이는 그렇게 판단하면, 시를 읽을 때 그렇게 판단하면, 자기만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좋아, 나는 똥 때문에 낫긴 했지만, 완쾌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똥을 좋아할까? 라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라는 얘기야. 내가 똥이라는 쉬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아.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부터 가와 나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풀면서 가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단어나 또는 특정 행동 같은 것들이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세모 표시를 하면서 해석하면서 문제도 지금 풀어봤으면 좋겠어. 시간은 6분, 7분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 지금 방해가. 윤선이는 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송종이도 종아도 했지만 한번 잘, 한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해서 해봐. 야, 표정문에 선생 때리겠다.
자, 판단을 위해서 일단은 3번 문제의 보기 쪽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게.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긴 하되 좀 더 긍정의 구체적인 것, 부정의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려면 3번의 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 3번의 보기를 보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완화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완화에서는 의사소통이 뭔가가 제한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언어라는 게 글로만 있다는 얘기. 글로만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뭔가 언어라는 게 글뿐만 아니라 말로써 활용이 되고 그리고 글과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가 올바른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의사소통의 장에서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위축되어 있으니 사회 또한 경직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라는 얘기야. 이제 나를 보면 나는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야, 붙박힌 말이라는 말 자체가 박혀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말이. 말이 박혀있다는 얘기는 말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퍼지지 않는다. 전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확장이 안 되고, 그래서 확장이 안 된다는 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일 것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아, 이렇게 뭔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웃음이라든가 그리고 몸짓 같은 것들도 하나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를 볼게요. 가.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영이면 영혼이겠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일단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봐야 될 시어는 활자와 나의 영인 것 같아. 활자는 동그라미야, 세 모양으로. 일단 최소한 자유를 말하는 애잖아. 자유는 무조건 동그라미일 것이고 이걸 말하는 활자도 일단은 동그라미로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더군다나 아무리 간간히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은 죽어있대잖아. 얘랑 대비시켜놨잖아. 그럼 나의 영은 무조건 세모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활자는 동그라미로 가주는 게 맞겠지. 이해됐니? 추가적으로 동그라미를 친다면 죽어있는 것 또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지. 그치? 상황 자체가. 자, 2연. 버시야!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일단 벗이 나왔고 이 벗이 일단 여기까지만 봐서는 누군지 몰라. 그치? 그런데 대신 벗이 뭔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어. 그럼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일단은 벗에게는 부정적이야. 아직 세모는 치지 말아봐. 벗에게는 부정적이야.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일단은 벗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해야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잖아. 물론 고개를 숙이고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가강의 이미지가 살짝 반영이 되어 있잖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은 분명은 아닐 거야. 아니겠지만 일단 나도 봐. 3년 가볼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단단히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연도 이 고연도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래. 벗이. 그러면 벗 입장에서는 황혼과 잡초와 페인트빛과 고요함, 일단 벗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얘기거든. 아직도 이것도 세모는 치지 말아봐. 일단은
실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4열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복이 죽으면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해야 되잖아. 여기서 확실하게 세모칠 거 하나는 보인다. 뭐? 욕된 교회. 욕먹어 마땅한 교회 바깥쪽이란 얘기란 말이야. 야 그렇다면 네. 그리고 이 욕된 교회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잖아. 죽음은 무조건 부정적일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봐도 뭘로 봐도. 그러면 욕된 교회는 일단 부정적인 거든. 그러니까 이 욕된 교회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벗이. 그러면 벗이 안 좋은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벗의 관점은 올바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까 이전에 벗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던 고개 숙이고 말을 듣는 것 이거 생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3년에서도 벗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황혼, 잡초, 횡빛, 고요함 이것도 역시 생으로 봐야 할 것 같아.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대체 벗이 뭘까? 벗이 곧 보니까 그대인 것 같고. 근데 마지막 보니까 그대는 반짝 짧은 살을 해서 간간히 자를 말하는데 아이고 1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가서 그럼 결말 그대로 뭐란 얘기야? 팔자란 얘기야. 아까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던 팔자란 얘기잖아. 그럼 벗은 동그라미지 이제. 그대도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벗과 그대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명의 마지막 행은 웃어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야. 결국 내 영혼은 죽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팔자는 밝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3년에 세모친 애들 있잖아. 그치? 이 3년의 세모친 애들은 그냥 내용과 무관하게만 본다면 황혼과 페인트 및 고요함? 근데 고요함 같은 거 이건 긍정적으로 봐도 될 법한 시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모를 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전제가 깔려있어 얘. 이 세모를 칠 수밖에 없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라고. 그 전제가 뭔데? 이 애들은 전부 다 나의 현실을 구성하는 존재들 아니야 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아이들이다 라고만 보지 말고 얘가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얘네들이 부정적일 수 있느냐고 봤을 때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참고로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시들을 많이 썼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시가 조금 더 빠르게 이해될 가능성은 있어. 김수영 작가 뭐 눈이라는 시 안에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시들처럼 김수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확히 얘기하면 독재적인 시기. 이 독재적인 시기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독재와 관련된 저항 뭐 이런 시들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올바르게 뭔가가 써있는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은 지식인 같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고 그냥 독재에 꿀박하고 우쭈쭈쭈 뚱꾸라쭉 빨고 자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 이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1번 볼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야. 1번에 1번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냈다. 잘 봐봐 이번. 여기 이 문제에 확실히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문제다라는 게 티가 나는 이유가 있어. 명확해. 앞쪽 관련된 내용, 뒤쪽 관련된 내용을 연결짓는 과정에서 이거가 각각에 다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각이 아니라 가에 이 내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일단 이거부터 확인한 다음에 논리 과정을 연결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적용을 해볼게. 1번.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이게 앞쪽이야.
그리고 뒤쪽은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변화했다. 이게 뒤쪽이야. 그럼 이거 따로따로 판단해봐. 시간적 편을 열거했다. 이 시에 있어 없어? 가해. 있어. 어디에? 사연에. 맨 마지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잖아, 이거. 그렇잖아. 잘 봐. 발견을 못하고 틀렸다라고 한다면 운이 좋았던 거고 정답이 아니니까. 근데 발견을 했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사람은 1번도 답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말은 뒤에 손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뒤에 화자의 인식 변화. 화자가 지금 인식이 변화했니?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잖아. 됐어? 무슨 말인지? 같이 똑같이 표시를 해줘봐 이렇게. 그 다음 2번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이거 앞쪽이야. 대상에 대한 호칭 전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호칭 전환만 보는 거야. 있지. 뭐 활자를 벌어! 밥을 그대로! 전환했잖아. 이건 있어. 이건 있어.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운이 좋은 거고 역시. 근데 인식을 했는데 그냥 어설프게 봐버렸다라고 한다면 2번으로 또 답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근데 뒤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애가 시적 대상은 활자거든. 그리거든 활자에 대한 경애. 경애가 무슨 말이야? 존경하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야.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활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거야. 마치 우리가 경외적인 경외감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보통 God 신이잖아. 신. 여기 활자를 신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 아니야 이거지. 3번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를 사용하여. 있어 없어?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이게 뭐야 근데?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뭐야 얘들아?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뭐? 이, 그, 저, 3년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예! 황혼도 아래 차! 고용도. 이 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건 있어. 있는 거야. 허나 또 역시 뒤쪽을 봐야겠지.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 야, 이 황혼도 돌벽도 잡초도 저 고요함도 고요함도 야 움직임은 절대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뒤에 게 또 틀렸다는 거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확인하면 표시하라는 얘기야. 4번에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어딨어? 1년과 맨 마지막 년에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요거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한 거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 부정! 화자가 뭘 깨달았는데? 덫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화자가 뭘 깨달았다라고 표현한 건 아닌 거잖아. 아니지. 5번에 동일한 구절을 반복. 어딨어?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잖아. 반복이 있잖아. 1년에도 있고 맨 마지막 년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 야, 어때? 1년의 상황이 마지막 년에서 바뀌었니? 안 바뀌었지. 그리고 그 상황이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적 서술이 진행이 되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더 깊어진 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5번. 됐어? 잘 봐봐. 지금처럼 지금 이게 2020년 9월달 평가 모의고사 고3 기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수능의 경향성에 딱 맞는 문제이기도 해. 문학의 선지가 길어졌단 말이야. 작년 수능부터 길어졌단 말이야. 작년 수능이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 9월달 평가 모의고사부터 조금씩 길어지다가 수능에서는 이제 완전 길어지고 올해는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 봐봐. 시에 딱 어느 한쪽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 연결지어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잖아. 이런 선지
볼 때 끝까지 읽어야 돼, 지금처럼. 앞만 보고 끝낼게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읽어달라고.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 그래야지 틀리지 않아.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어?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1번. 3번에 1번. 가에서 나의 영예에 우수하라 라고 자주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이렇게 나왔어. 이거 어때 보여? 야, 나의 영을 우습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자도 섞인 표현인 건 맞아. 그리고 자도 섞인 표현이면 동시에 3번 문제 보기에 따른다면 의사소통이 축소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자조인 것도 맞아. 근데 문제는 자신의 참여만으로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런데 3번 보기에 가에 따른다면 타자가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참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런데 1번의 둘째 줄 끝부분에 자신의 참여만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참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직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1번이 답이야.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자,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해볼게. 3번의 1번과 관련된 얘기.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거든. 3번의 1번 봐봐. 이거 답이지.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물어볼게. 평가원 수능에서 일종의 찍는 것과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있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45문제. 어떤 번호가 제일 많이 나와? 어떤 번호가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반대로 어떤 번호가 제일 안 나와? 어? 몇 번? 1번? 잘 봐. 비교를 좀 해볼게. 학원 모의고사. 또한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 뭐 2감이 됐건 3상이 됐건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설 모의고사 다 포함이야. 여기에 시험지에서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제일 안 나오는 번호는 뭘까? 여기에서 제일 안 나오는 번호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뭘까? 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 내가. 이거 일부러 다 계산도 해봐. 제일 안 나오는 번호 무조건 1번이야. 제일 안 나오는 번호.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수능이 아닌 시험을 볼 때 1번을 모르면 1번 찍는 건 바보짓이 될 수 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모를 때 1번 찍는 건 바보짓은 될 수 있어. 근데 수능과 평가원은 조금 달라. 아까 여기 1번 같은 선지 있지. 여기 어디였어? 아까 여기 3번 문제 1번 선지 있지. 3번 문제의 1번과 같은 선지는 보통 보면은 그런 느낌의 선지들은 늘 문제 맞춘 아이들도 있겠지만 틀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야. 3번 문제. 이런 선지는 보통 4번이나 5번 정도에 위치한 거 마련이거든 보통.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학원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4번 정도 5번 정도에 위치하는데 수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1번에다 갖다 놨어. 근데 1번에다 갖다 놨는데 이걸 틀린 아이들은 저 1번 제대로 판단을 못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야. 판단 못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어. 진짜 실제로 보면 어렵게 구성을 해놨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 지금까지 학원이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1번이 절대로 안 나오니까 1번을 찍지 말라였어. 허나 수능과 평가원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비율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 그렇다고 해서 9개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이렇게는 절대 아니고 보통 적으면 8개에서 많게는 11개 정도까지야. 9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보통 보면. 그러니까 찍는 것 자체가 의미가 번호의 개수를 따져보면 찍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이건 팩트야. 찍을 때 늘 앞으로도 이제 그래 하나 더 얘기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학교들 시험 내신 시험에서도
1번을 답으로 잘 안 내는 경우들이 많지.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 출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답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선지를 구성하고 답에 대한 선지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답에 대한 선지를 만들 때 1번부터 이제 답이 아닌 것들을 구성하다가 중간에 진짜 답과 관련된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하면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답에 대한 선지를 만들어내니까. 답인 걸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번호가 나오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지침 같은 것들이 있다고도 해. 하지만 대체적인 학교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1번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편, 아니 물론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번호들에 비해서 많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을 찍었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 좁혀놓고 찍어라라고 내가 무조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판단해보고 찍으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 얘들 아직 2학년이잖아. 2학년이니까 찍으려면 1번 쪽이 아닌 쪽을 찍는 게 맞다. 이런 얘기야. 일단은 어?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다고 이럴 때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어쨌든 자 3번의 답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나를 볼게. 나를 보면 한강을 얼고 눈이 내린 날. 나시도 이것도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얘기라 그랬어. 강을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대. 훈련받나 봐. 아니에요.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1년을 들었던 배들을 비우느라 시시덕거렸다. 긍정 부정 판단하기는 쉽진 않아 일단. 그치? 얼어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부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판단은 안 되는 것 같아. 다만, 비우느라 시시덕거렸다. 늘어선 배들을 비우느라 시시덕거렸다는 표현 때문에, 뭔가 부정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 그게 시시덕거린 우리들일지, 아니면 늘어선 배들일지, 요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정 표현이 부정의 대상이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는 셈이라는 얘기가 되면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응? 자 관련 지어서 일단 이번에 1번, 2번, 3번을 판단해볼게. 이번에 1번의 기억에 아까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었어. 이번에 1번 붙들린 배는 강이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 전개의 계기가 됐다. 야 구경하러 나가서 우리들이 그 배를 보면 시시덕거렸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상들이 쭉쭉 전개되고 서술된 거 아니야? 1번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2번에 니은부터 보면 훈련만나마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2번에 2번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드러낸다? 야 강물에 붙들린 배 누가 봐도 눈이 내렸고 얼어있으니까 강물이 붙들려 있을 거 아니야. 배가 만약에 멈춰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멈춰섰다면 뭐 기름이 떨어졌다라는가 배를 작동시키는 기계나 부품 중에 하나가 고장났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1년으로 봤을 때는 누가 말했어? 배는 뭐 때문에 멈춰있는 거야? 얼어있기 때문에 멈춰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왜냐하면 딱딱하게 얼을 때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말 틀렸지. 답 2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 정도는. 근데 선제는 길지 역시. 그치? 긴 문장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 연습 잘해야 돼. 실제로 2학년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때까지는 이런 연습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선지가 수능보다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학원에서 오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지 이런 것들 긴 거 연습 잘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답은 일단 나온 거니까 2번으로 넘어가면 근데 답은 다 나왔지 솔직히. 그래도 C는 다 해석을 해볼게. 한강을 흐르지 못해 눈이 높은 날 강을 이고 빙게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뒤 낙인 굴며 우리는 왔다. 얼큰 하늘 사이로 북박힌 말들. 북박힌 말들이 나왔어. 아까 보기를 통해서 분명히 봤었어. 북박힌 말들. 보기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가 제한된 상황을 표현한 시어가 북박힌 말들이 하겠지. 그럼 일단 북박힌 말들은 세모지 무조건. 일단 북박힌 말들은 세모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붙박힌 말들이 나왔다? 뭘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붙박힌 말들이 나와? 배가 강물에 가지고 꽁꽁 얼어터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한 후에 붙박힌 말들이 나왔어. 그럼 이 붙박힌 말은 뭐랑 유사한 거야? 강물에 붙박힌 배와 유사한 거 아니야? 그러면 1년에 둘째 줄 붙들린 배 세모가 되겠네. 붙박힌 말이 세모였으니 이것과 유사한 붙들린 배 세모고 1년의 넷째 줄에 1년에 들어선 배들도 붙박힌 배들이니까 세모네 이것도.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배를 보고 시시덕거렸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그런 거지? 아니 너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쳐다볼 때는 보통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sorry.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어서 16페이지 오른쪽 편 맨 위에 3년 언강면과 어다느리만 붙은 사이로 저만 못하는 데들이 이거 누가 봐도 저하지 못하는 애들은 세모. 앞쪽에서 언급한 그 배들이잖아. 붙박힌 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배들이잖아. 그리고 나가지 못하는 말들이 이건 역시 세모여야겠네. 나가지 못하는 말들. 야, 붙박힌 배들과 결국 나가지 못하는 말, 배와 말로 연결 지었잖아. 이상하게 연결 지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네들도 세모가 돼야지. 걔네들이 나가지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그럼 우리는 그네들을 비웃으며 땡가르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이 계속 비웃었다는 건 일종의 뭐야?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파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냉소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 이건 냉소로 봐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야? 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의 상대의 귀로 들어가잖아. 이걸 날아간다라고 표현한다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말이 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결국엔. 그치? 응? 자, 그래서 결국 1번과 2번과 3번까지 다 본 거야. 내가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는 4번, 5번, 6번까지 볼 계획이었었는데 시간이 너무 저기에서 여기서 오늘은 끝낼게. 그리고 하나